자, 우리는 일단은 변화와 다양성을 들어갑니다. 들어봐요. 통합과학 1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구 시스템 속에 생명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중력 시스템이 나뉘고 지구에 해당하는 거의 전반적인 것들 다 훑어보고 왔거든. 이곳은 거의 생명 중심 원리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그리고 변화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고 화학적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이 에너지로 귀결이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 단원에 과학 기술의 발달과 윤리, 쟁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을 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봐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모은 데이터보다도 용량이 너무 많아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자료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뭐가 이슈예요? 사회적으로. 뭐 쿠팡 나오고 SK 나오고 KT 나오고 난리 핀 게 다 뭐예요?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죠. 여러분 알죠?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여러분 빅데이터를 제일 쉽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뭘 사고 싶어도 검색을 해요. 근데 네이버 딱 뜨면 그거 뜨죠. 그런 거 뭐 경험 못 해봤어요? 막 넘기다 뭐 내가 본 거 막 중간중간에 화면에 뜨지 않아요? 그게 쇼핑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말한 게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가요? 잘 들어봐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이 극복해야 될 그 지식들을 막 활용을 할 때 개인의 신상 정보의 유출은 문제가 될 수 없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걸 맞았다라고 해서 틀린 친구가. 그래서 하나 틀린 친구가 나왔어요. 난 걔는 같이 얼굴 똑바로 못 보겠어요. 이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애들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지겹지만 자세히 들어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래도.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 삼엽충? 들어봤나? 삼엽충 처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삼엽충 난 처음이다. 없어요? 고사리. 들어봤어요? 암모나이트. 익숙해요? 이런 거 나와요, 요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못 들어본 게, 푸줄리나? 이런 거 좀 못 들어봤죠? 그죠? 필석? 이런 것도 못 들어봤고, 그죠? 외우세요. 1cm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들은 생명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다 바닷속에 살았던. 물론 암모나이트 정도면 조금 고등생물에 속해요. 니들 조개 중에 앵무새 조개라고 아냐? 혹시? 앵무조개라고 하더니 이게 달팽이처럼 동글동글 말려갖고 나온 조개. 그 앵무새 조개가 암모나이트의 후손이야. 그렇게 알면 돼. 자, 이제 변화와 다양성을 지금부터 볼 텐데, 우리가, 인간이 지구가 탄생해서 현재까지 오는데 몇만 년 전부터 인간이 활동을 했을까? 그걸, 역사시대라고 하거든? 무려 400만 년 정도 됐어.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네안데르탈인 오살로 삐딱구두 이런 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쭉 사는 게 400만 년밖에 안 됐다고. 1년으로 따지면 한 15초야. 인간이 산 시대가 1년을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전 시대는 인간이 살기 전이니까 역사시대 이전은 어떤 환경이고 어떻게 살았을까를 어떻게 추론하느냐는 거야. 알았냐? 가장 큰 추론문은 바로 화석이야. 알았어?
여러분, 화석이 발견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화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봐요. 고생대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운이 좋은 겁니다. 그건. 왜? 그 땅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석이 보존됐던 거죠. 화석이 없다라면 생명체가 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분의 2가 화강암입니다. 여러분, 화강암이 1번. 그냥 맞춰봐요. 모르잖아, 니들. 1번, 퇴적암이다. 2번, 변성암이다. 3번, 화성암이다. 3번. 오! 이 친구들 좀 아는데? 두 번째 질문. 화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는 사람? 화산활동. 용암? 에서 굳은 거. 구체적인 거. 가로채기. 야, 니네 화산활동을 할 때도 튀어나오는 그 용융액을 용암이라 하지. 네. 가스가 빠져나간 용암. 그럼 용암과 가스가 합쳐진 저 지하에 있는 상태는 뭐라 부르지? 마그마. 그렇지. 마그마가 굳는 작용이 화성활동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야. 우리 한반도는 3분의 2가 뭐라고? 화성. 그것도 화강암이야. 지하 깊숙한 곳에서 굳어진 애가 융기된 거란 말이야. 그 화석이 있겠냐? 없지. 우리나라 아마 이 교과서에 나온 화석 중에 유일한 게 뭐지? 공룡알. 고성에 공룡 발자국.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 근데 요번에 시화호 밑바닥에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 알아? 앞에 이렇게 마우라도 두고 뿔 3개 나오네. 그지? 그 조상이 발견됐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조상. 우리나라도 얘들이 이제 동물뼈가, 그럼 뭐냐? 서해안 일대는 퇴적암이라는 거야, 아직도. 동해나, 그러니까 강원도, 경상남도, 북도 이쪽은 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있잖아. 그쪽은 다 화강암이고. 그럼 거긴 화석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없지. 맞지? 물론, 석회암층이 존재하긴 해. 석회암층은 퇴적층이잖아, 니네들. 니네 석회암층이 있는 곳에 어떤 공장이 발달하냐? 응? 공장. 간장 공장? 된장? 고추장? 시멘트. 그걸로 시멘트 만들잖아. 그지? 탄산가슘을 가열하면 산화가슘이 나오거든. 생석회. 그걸로 시멘트 만들어. 점토 섞어가지고. 알겠어? 그 충북이랑 강원도 쪽에 일부가 시멘트 공장이 되게 많아. 니네 뭐 돌아가는 트럭 알아? 동글동글하게? 그 뭐라 불러? 레미콘. 그래. 레미콘이 많이 다니는 거야, 거기로. 이 돌리는 이유는 시멘트가 굳지 말라고. 알겠지?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러면 지난 시대를 알아보는 데는 화석만한 게 없다. 그리고 그 화석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얘가 살아생전에 뭘 먹었는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은 추론할 수 있게 됐고, 그것들이 빅데이터로 모여서 어느 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도 찾을 수 있고, 특정 환경에 사는 화석도 찾을 수 있게 된 거지. 첫 번째 봐봐. 지질시대란 말이 있어. 자, 이때의 환경과 생물을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거든.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지질시대. 알겠냐? 사실 지질시대라고 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 지구가, 원시 지구가 현재의 지구로 돌아왔으면서 지금까지 이걸 전부 지질시대라고 불러. 뭐 땅에, 육지에 생명체가 살았던 이게 아니라 살지 않았던 그 이전 시대부터. 우리 지구가 몇 억 년의 나이를 가졌다? 49억만 년 정도. 알겠어? 그 정도, 49억 년 정도의 태양의 나이랑 똑같이 봐. 그럼 태양과 우리 지구는 어떻게 형성됐다? 동일한 시기에 형성됐다라고 보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현재 46억, 49억이라고 보는 우리 지구의 나이를 어떤 시대, 알았냐? 그 다음에 그거의 기까지 딱 나눠서 볼 거야. 뭐 이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건 따지지 않을 거고 대하고 기까지만 파악해서 공부할 거다. 자, 먼저 우리는 지지시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를 뭘로 찾아놨냐? 뭐로 나있니? 화석으로. 알겠냐? 화석으로 알아낸 지진시대에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파악해야 되겠냐? 화석을 파악해야지. 이놈 화석이 뭐냐는 거야.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 물론 이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도 중요한 건데 화석은 말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곤충처럼 껍질이, 그지? 단단하게 뭉쳐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잡아주거든. 응? 이런 건, 그러니까, 큐틴질? 뭐 이런 거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들을. 아니면 동물처럼 뼈가 있다든지. 야, 니네. 멸치는 척추동물일 거 아닐까? 멸치는 있지. 있어요. 그렇죠. 그 조그만 아이도 뼈대 있는 자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화석이 될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부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퇴적돼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해자가 활동을 해서 다 부패시켜버려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막 산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진흙에 빠져서 죽었다든지. 자, 그래서 그거를 단단하게 뭉치는 교결작용이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 속에 묻히는데 어떻게 뭉쳐야 된다고? 갑작스럽게. 알겠냐? 화석의 생성 과정이에요, 그거. 화석이 생성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자, 생성 과정 봐봐요. 자, 유해가 있다면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껍질이든 간에 뼈든 간에. 그 다음에 흔적. 여러분들 화석 중에 흔적 화석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은 발자국이 되잖아요. 얘가 물은 해안가를 밟고 지나갔는데 공교롭게 그게 퇴적된 거야. 어떻게? 갑작스럽게. 알겠지? 알을 나눴는데 그게 퇴적된 거야. 갑작스럽게. 뭔가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의 유해나 흔적 등이 갑작스러운 퇴적을 받아야 돼요. 자, 얘가 지나가서 위로 그리지 아래로. 이제 무슨 작용을 거쳐야 된다? 퇴적 작용을 거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다. 자, 얘가 뭐가 된다? 퇴적 작용을 거쳐서 퇴적물이 되거든.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 화석은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중에 어디서 발견된다? 맞아. 그 얘기야, 이게. 퇴적암층에서 이게 발견된다는 거지. 변성을 받거나, 그러니까 고온, 고압을 받거나, 그 다음에 뜨거운 마그마의 활동을 받으면 얘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퇴적작용. 그리고 어떤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질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자, 중요한 거다. 얘가 땅속에 계속 묻혀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요거 들어봐. 뭐라고 돼 있어? 융기. 반대말이 뭐야? 융기의 반대는 용기구나. 객기 어떠냐? 객기. 융기가 올라오는 거잖아. 가라앉는 거. 침강이라고 그러지. 가라앉는 거. 침강. 융기, 침강. 이해갔어? 야, 침강의 반대말이 뭐라고? 융기. 융기의 반대말은? 침강.
그렇지. 땅이 융기되는 조건을 아무거나 대봐. 어떤 땅이 융기될까? 지진. 옆부터 봐봐. 융기되지? 톡 튀어나오다. 못 봤지, 아이고. 영상으로 봐. 폭 튀어나오잖아. 주변에서 무슨 역, 여러분, 이게 무슨 역이야, 이렇게 누리는 거? 아, 그 소멸 때. 근데 종으로 작용해, 횡으로 작용해? 행이요. 횡, 그래서 무슨 역?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횡압력. 그럼 이건 무슨 역일까?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당기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고 불러? 야, 줄을 이렇게 당기는 걸 무슨 역이라고 그래? 청력? 청력? 장력. 당기는 힘을 장력. 양쪽이 누르는 힘을 횡압력. 자꾸 좀 익숙하게 들어도. 알겠지? 다 필요한 용어야. 자, 저렇게 깊은 곳에 고압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퇴적작용을 거쳐서 보관해 있던 애들이 융기를 통해서 지표로 노출된다는 거야. 그 마지막이 그거야. 그래서 봐라. 융기가 돼서 지표에 노출이 되면 누구 영향을 받아? 바람과 물의 영향을 받잖아. 깎여. 깎이는 걸 뭐라고 그래? 퇴적의 반대. 풍화. 어우, 저런. 그러니까 풍화를 받으면 깎이잖아. 깎이는 걸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 침? 식. 그래요. 자, 이렇게 됐는데, 침식 작용을 통해 얘가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파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아, 물론 하수구 공사나 지하철 공사 이런 거 하다가 발견되기도 해. 노선이 사라지고 막 그래. 그럼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네. 어쩌고 하면 무조건 차단이야. 그래서 고속도로도 쫙 설계도를 하잖아. 이건 좀 나쁜 말인데 화석이 발견되거나 고대 유품이 발견되면 샥샥샥 이런 경우도 있대. 근데 그거 법으로 걸려. 바로 신고를 하고 우회해야 돼. 아니면 다 발굴을 끝내고 놓든지. 근데 그러진 못하지. 거기가 천연기념물 뭐 아니면 뭐 국가적인 뭐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은 에이 똥 밟았네 뭐 이런 거. 그분들이야 뭐 놓는 게 원리니까. 자, 화석은 이렇게 생성됐고 하나 알아둔 거. 화석은 무슨 함석에서 발견된다? 됐죠. 아, 됐다. 요거 하나. 자, 이제 이게 중요해.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다음 시간 테스트. 화석 종류. 여러분, 테스트는 점수를 모아서 단원별 점수를 합산해서 1등을 정할게요. 결석하면 빵점입니다. 늦게 와도 시간 그거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추적 갖고 와서 막 풀면 돼요. 딱 10분은 드리고. 알았습니까? 아, 책을 볼까요, 말까요?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책을 봐야겠다. 반 감점하고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합시다.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살아야죠. 돈을 내고 돈을 받고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봤는데 뭐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해도 소용없으니까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갑시다. 여러분, 화석 종류가 2개가 있네요. 보니까 뭐가 있나요? 일단 시상화석이 있고요. 두 번째 표준화석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상이라는 게 뭐냐? 시상은 특정 환경에만 살아있는, 특정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화석이에요. 근데 조건은 현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거기서 살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추론입니다. 뭐냐? 조개 어디서 발견돼요? 바다. 근데 옛날에 조개 화석이 발견된 거야. 이건 태산에 오른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가 산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을 본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냐, 유명한 말. 여기도 뭐였겠다? 바다였겠다. 엄청나. 사람들이, 저렇게 현이 해안일 수가 막 이러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개는 바다에 사는데, 그게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옛날에 여기는 바다 밑이었다. 그럼 그 태산은 높잖아. 뭐 되었다? 여기 있는 말로. 지표 노출. 그러니까. 형편없구만. 야, 바다에 있으면 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태산이 됐다니까, 태산? 네. 퇴적.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윤기. 저 아까부터 용기리, 진짜. 윤기가 되었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 유식한 표현, 심심 깎이는 거잖아. 이해 가서? 그처럼 시상화석이라는 건 뭐를 대표하는 거다?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그래서 봐. 현재도 우리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 알았냐? 그래서 대표 중에 누구냐? 산호. 얘들아, 산호 어디서 살아? 바닷가. 더러운 물, 맑은 물. 맑은 말. 그렇지. 얕어, 깊어. 얕아요. 그렇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얕고 따뜻한 바다. 우리나라 어디? 대표적으로는 섬. 제주도. 알겠어? 이 산호가 잔뜩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가 있냐? 고사리. 니네 고사리 먹어봤어? 좋아해? 네. 좋아해요? 저는 이 나이에도 고사리는 그렇게. 근데 비빔밥 먹을 때는 뭐 넣죠. 고사리. 어디서 발견돼요? 산이요. 따뜻하고 습한 곳. 알았어요? 따뜻하고 습한 곳. 그리고 고사리 캐봤습니까, 여러분들? 고사리는 알죠, 여러분들? 뒤에. 쫙쫙 이파리 날 때가 먹는 거예요? 순을 먹는 거예요? 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 있죠, 막 이렇게, 이거 먹는 거 아니면 이거 맞아요, 그냥 딱딱 아파요. 알겠습니까? 순을 먹는 거라고, 순을. 알았습니까? 자, 그럼, 혹시 여러분, 조개는 어디? 바다. 그죠? 야, 이거 어디? 사막. 그렇지, 사막. 이런 게 무슨 화석이라고?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개가 나타났네? 산호가 발견됐네? 그럼 뭐란 얘기야? 여기는 바다였구나. 그것도 얕고 따뜻한 이런 게 시상화석이라고. 알았냐? 그러면 표준화석은 뭐냐? 중요하다. 그 시대만 짧고 굵게 산 화석이야.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그래서 지층의 환경이 아니라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이거.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생대. 이거 기까지 다 암기시킬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삼엽충. 고생대 삼엽충. 자, 이 삼엽충이 뭐냐면요. 세 개의 구분이 돼 있어요. 머리, 그 다음에 배, 그 다음 다리, 이런 식으로. 삼엽충.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쪽 완종류도 많이 발달되는데, 이 완종류가 뭐냐면, 조개를 보면, 조개가 삐끔 내밀죠, 뭔가. 그런 애들이 다 완종류예요. 쭉, 뭔가를 내밀어서, 혀 같은 걸 내밀어서, 먹이를 잡고 그런 애들. 그 다음에, 갑주어. 갑주어. 그 다음에, 필석. 아주 작은. 이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애들이 다 해양생물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은 고생대 그러면 오존층이 지구에 생겨서 육상으로의 동물이 진출한 시기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생대 시작을 그 오존층에 의한 육상식물의 진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육상으로의 생물이 진출했지 그 전에도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대부분이야. 알겠냐? 자, 중생대. 니네 뭐 영화에 많이 출연했으니까 얘 공룡, 그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시조새, 대표적인 거.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여기서 이런 암모나이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읽어요? 두가 무슨 두 짤까요? 머리. 머리에 머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요. 머리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게 누굴 것 같아요? 문어. 다리를 8개 그려야 되는데 하나가 저 뒤에 숨었어요. 옥토퍼스죠? 이게 뭡니까? 머리. 이건 뭐예요? 다리. 그래서 두 종류예요. 머리에서 다리가 직접 나온 애들. 잘 보세요. 누구 그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징어. 오징어. 만화책에 어떤 아저씨들이 여기다 이렇게, 여기가 뭐 머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머리입니다. 이거 전체가 이거. 그리고 여기 눈 있고요. 두 종류. 자, 암모나이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눈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에 뭐가 있는 거? 이거 머리 모자예요, 이거. 알겠어요? 머리고 다리가 있다. 두 종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화폐석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읽어요? 유공충. 저 기름 유자예요. 석유를 파잖아, 우리가 석유를. 봐. 그냥 이거 알려주는 거니까. 야, 이런 걸 무슨 지질구조에서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 아니, 구부러졌다. 뭐가 있다? 무슨 곡? 무슨 곡? 굴곡? 아, 굴곡이 졌지. 근데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거. 습곡이라고 하죠. 습곡 중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뭐? 아, 이게 뱃살이 아니라 배사. 선생님, 뱃살. 조금밖에 없어요. 요게 배사. 이렇게 쑥 들어간 게 향사. 근데 이 배사의 이 부분에 석유가 시추가 됩니다. 대부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얘가 많이 발견되더랍니다. 정말 동전 크기만큼 생겼어요. 그래서 화폐 동전, 화폐석이라고 부르고 무슨 충? 유공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에서 말하는 어떤 생물류들을 칭하는 말이 저거예요. 두 종류냐, 유공충이냐, 그럼 저러고, 완종류냐, 그럼 조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혹시나 니들이 푸줄리나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거를 볼 텐데, 니들이 봤어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 단면이거든요. 방추용생처럼 생겼잖아요. 꼭 럭비공처럼. 이런 걸 방추충이라고 그래요. 방추충. 끝에 충자가 무슨 충자일까요? 벌레. 맞아요. 벌레야, 벌레. 거의 1cm도 안 되는 벌레들.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자, 고3은 고상. 고삼
담배값이 담배 필수다. 필수다, 필수. 니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트기 전에 어느 나라랑 친했죠? 지금 막 중국이랑 우리는 같은 중국이다 해가지고 핍박받는 섬이 뭐예요? 대만.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이랑 우리가 국교를 맺고 있었어요. 중화민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화민주공화국인가, 뭐. 그 대만이었는데, 중국이랑 외교를 맺으면서 걔랑 단절을 했죠. 그래서 그 대만 그 영사관이 중공 영사관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중국을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서 중공이라 불렀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해. 알겠지?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해. 고3은 담배값이 필수다. 이게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상은 더 나온 게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 1세대 기억나는 애들 얘기해봐요. 아이돌 그룹 1세대 대표적으로 H.O.T. 또 니들은 그런 역사는 안 보나요? 잭스키스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신화는 들어봤어요? 신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얘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는 고인물이 된 걸로. 신화. 네, 됐어요.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이것들이 표준학생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자, 어떻게 나올까요? 그 그래프대로 본다면 아래가 분포 면적입니다. 그리고 생존 시기가 세로 쪽, 생존 기간. 생존 기간. 그랬을 때, 잘 보세요. 뭘 의미합니까? 특정 지역, 좁은 지역에 오래 살아남은 애들. 무슨 화석? 시상화석. 천존해야 돼요. 지금도 있어야 그 확인이 되고, 지금도 여기 살았으면 그때 여기 살았겠다라는 추론이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애들은 뭔가요? 굵고 짧게 산 거죠. 무슨 화석? 표준. 이게 표준 화석. 요런 것들. 고3은 담배값이 필수다.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하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 화석으로 뭐를 알 수 있느냐? 일단 여기 있는 걸로 다 대봐요. 화석으로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시대의 시기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세요. 저쪽 나라 해안가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는데 이쪽도 암모나이트가 발견됐어. 같은 대륙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스테리우스가 가장 기초적인 건데 글로스테리우스가 동물의 혓바닥같이 이파리가 생긴 그 화석의 식물인데 그 식물이 동일한 해안선 아프리카 여기서 또 세계지도가 나오는군요. 여러분 세계지도 자기는 아프리카 어딘지 찍을 수 있다. 손 내려요. 남아메리카 어딘지 찍는다. 손 내려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안다. 오, 좋아. 손 든 거예요. 그죠? 인도 어딘지 안다. 인도 옆에 좌측에 뭐 있어요? 파키스탄. 좌측이 우측 없고. 상위가 파키스탄이에요. 좌측에 굵은 B쪽 홍해 바로 옆에 아프리카 바로 옆에 사우디. 그렇죠. 거기가 사우디예요. 오, 좀 아는구만. 아니요 그 옆에. 그 옆에 그 사이가 방글라데시고 뭐 이런 애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을 난 구분할 수 있다. 필리핀은 이쪽이 인도네시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 좋아요. 느낌 받아줄게요.
여러분 세계지도 모르면 판구조론 가서 고생 좀 합니다. 알았어요? 자, 최소 인도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어디 있는지. 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서쪽이 태평양이거든. 알아? 동쪽이 뭐요? 됐어요. 오, 그래.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알겠어? 잘 봐라.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 알았어? 지층의 생성 환경 말았지? 무슨 화석으로? 시상화석으로. 그 다음에 지층 생성 시기 알았지? 무슨 화석으로? 표준화석으로. 그 다음에 그 말 같은 경우, 시조새 같은 경우, 니네 시조새가 파충류가 뭐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라고 배웠어? 니네 익룡하고 시조새는 달라, 얘들아. 알았어? 시조새는 직접 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 익룡은 달라. 익룡 애들 봤지? 익룡 막 좀 애가 양아치잖아. 날아다니면서 막, 그지? 여튼 이것을 보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생물의 진화 과정. 말도 원래는 말 발가락이 5개 있는데 자꾸 줄어서 뭘로 변했어? 통굽으로 변한 거야. 통굽으로. 니네 말 그냥 냅두면 우리 손톱처럼 막 길게 자라는 거 알아? 말 그거 다 깎아줘야 돼, 그거. 그래서 생물의 진화 과정, 가장 대표적인 게 시조새, 저런 거,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있잖아. 과거의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어. 물론, 그, 지층의 그 퇴적 순서나 연속성이 좀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면, 걔들은 같은 대륙이었다. 예를 들어, 인도랑 동아프리카는 같은 대륙이었어. 알겠지?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초대륙 판기아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환경, 그 바다랑 그 육지가 이게 고온이었는지 저온 이런 것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그리고 또 하나 뭐 환경까지도.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일본어로 알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건 좀 광범위한 거야. 알겠어? 이건 좀 광범위하다. 과거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았고 육지에는 어떤 생물이 살아서 번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때가 고온이었는지 다습이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대적인 거리감을 봤을 때 빙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까지 추론이 가능한 거지. 이게 바로 기후변화야. 알겠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쪽을 거쳐서리, 알았어? 13쪽, 14쪽까지 봐야 되거든, 얘들아? 알겠냐? 이걸 간단한 표로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해 줄 테니까 그 표 꼭 적어놔. 알았어요? 자, 지진시대 지구 환경하고 생물의 변화, 그리고 앞에 11쪽에 존재하는 지진시대에 대한 구분, 요것들은 실제로 지진시대의 구분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게 보는데, 근데 그건 자세하게 안 나올 거지만, 어떻게 지진시대를 인간들은 구분을 했느냐. 부정압의 그 커다란 부정압이라는 게 있어. 너네 부정압이 뭐냐면,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정압관계라고 하거든. 근데 아까 내가 이거 무슨 이야기를 했어?
무슨 압력? 가로. 횡령. 횡압력이라고 했지. 횡압력을 받으면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어? 습고. 그래, 습곡이 만들어진다 했지. 그러면 얘가 볼록 솟겠지. 그럼 뭘 맞아? 풍화작용을 받겠지. 그 깎이겠지. 그 무슨 작용? 깎이는 거, 침식. 침식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게 또 정압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깎여나간 지층하고 바로 위에 쌓인 지층과 시간차가 너무 길게 생기는 거야. 봐봐. 이건 너희들 나오는 거 아니지만 참고다. 이렇게 정압 관계가 쌓여.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어. 이렇게 놓아보자. 자, 누가 제일 오래된 지층이냐? A. 당연한 거야, 이게. 지층 무중의 법칙인데, 얘가 횡압력을 받는단 말이야. 양쪽에서 센 횡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깎여. 이렇게. 그래서 깎여서 여기 이렇게 퇴적이 처음 되면 굵은 돌멩이들이 가라앉잖아. 이게 기저영압층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딱 층이 생기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A, B, C인데 요 D라는 층과 요 A라는 층은 엄청난 시간적인 단절이 존재하지. 이게 부정한 면이라고 그래, 이걸. 알겠니? 이런 부정한 면이 생긴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치부할 때 그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 생명체들이 싹 물갈이 당하겠죠,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 지층이 막 올라가서 깎이고 이 정도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정도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표준 화석, 우리가 말하는 화석들의 그 종류도 확 바뀌겠지. 그래서 그 지질시대 구분 기준을 보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란 말이 있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부정확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우리는 지질시대를 뭐 했다? 구분했다. 그래서 보자. 자, 우리가 대를 구분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고생대에는 뭐 굳이 나눈다면 고생대가 가장 길어. 이런 식으로 길을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고생대 우리가 보통적으로 5억 4천만 년 막 이러는데 대충 6억이라고 봐두면 좋아. 얘가 3억이고 얘가 1억이다 라고 대충 봐두라고. 여기서 3천만 년씩만 빼주면 돼. 뭐 5억 7천 4천, 그 다음에 뭐 1억 뭐 2억 7천, 그 다음에 여기가 뭐 7천만 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요러한 시기로 나눠졌고, 여기에 각각의 기가 있어. 얘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이 아이스기, 그 다음에 이거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그리고 여기를 얘들이 내오기로 불렀거든. 팔레오기. 삼기, 사기, 이 정도? 그러니까 요게 각 구분을 한다면 요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 그 다음에 요 앞에 캄브리아기 앞에를 성캄브리아다라고 얘기해. 각 시대별로 표준화석을 잡는다면, 자 여기 좀 한번 볼게. 성캄브리아 때는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딱딱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쯤에서 가장 많은 표준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삼엽충, 얘는 초기 캄브리아기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쪽에서 필석, 데본기 쪽에서 갑주어, 그 다음에 페른기 쪽에서 푸줄리나, 요렇게 표준화석으로 존재를 하고, 트라이 아이스기 때 암모나이트, 쥐라기 때 공룡, 그 다음 백악기 때 시조새, 이쪽에서는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 요 정도로. 맘모스는 한참 뒤 1, 2하고도 겹쳤다고 얘기를 해.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표준화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성캄브리아 때부터 한번 봐봐. 거기 성캄브리아 때 보면은 딴 표준화석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초반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나 다 봐봐라. 성캄브리아 때는 보통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가장 긴 시기거든, 얘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게 이제 몇 년 전이잖아. 이 출발이 46억 정도 된단 말이야. 여기부터 출발을 한 거야. 성캄브리아대는 지질시대 중에 가장 긴 시기라는 걸 명심해. 지질시대 중에 가장 길고, 저기서는 뭐 생물의 흔적이나 이런 걸 찾기는 어렵지만, 굳이 찾는다면 거기 나중에 글에 잠깐 써있지. 뭐가 있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표준화석이 아니야. 참고로 봐봐. 이거를 착각하지 마.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의 군집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형국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표준화석이다 이러면 안 돼. 여러 군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류의 군집이다? 단세포. 그 다음에 동물세포가 뭉친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여기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럼 여긴 뭐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것도 군집이야. 다만 얘들은 다세포. 이 두 개가 보인다 이거지. 스트로마톨라이트나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하나의 표준화석이 아님을 명심하고,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때 가만히 보잖아. 일반적으로 32억, 그러니까 이 생물들을 보면 요런 식으로 애들이 발전을 해왔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게 종속, 영양생물이야. 그런데 무산소 호흡하는 애들이야.
그러다가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해. 그 류의 일종이 남세균이야. 요때가 한 32억 정도 되거든. 그런데 실제로 산소는 O2가 존재하기엔 시기는 23억 정도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산소가 바닷물 속에 있는 철분을 다 가라앉히는 데 쓰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 다음에가 누구냐? 또 종속영양생물인데, 얘들은 독립영양생물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진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의 가장 특정 환경, 여기를 쭉 나누자. 지우고. 자, 얘들은 비교적 온화했다. 그리고 빙하기도 존재했다는 거 명심해. 그때 그 화산폭풍이나 이런 것도 육지에서 너무 심해갖고 양산효과라고 하지. 햇빛도 차단되고 빙하기도 존재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극심했다. 당연히 그러니까 화석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알겠어요? 또 저기 생명체, 바다의 최초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게 종속영양생물에서 출현이잖아. 저게 최초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아노박테리아로 불리는 남세균, 이들의 출현은 대기 중에 산소를 나타내게.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나온 게 23억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는데, 요 실루리아기하고 오르비스기 사이 있지? 요 사이에서 오존이 형성돼. 이때부터 식물은 선퇴, 동물은 우리가 양서류라고 하지. 육지도 살고 물속 살고 그런 애들이 출발을 해.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고생대는 남세균의 오존충이 때문에 이때부터 아니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삼필가푸라고 하는 애들 있죠. 삼필가푸 이런 애들은요 다 해양생물입니다. 알았어요? 육지에 존재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파충류가 존재한 거. 육지에 곤충이 많았어요. 잠자리 한 1m 1m나 2m 되는 잠자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요 석탄기쯤에서 파충류의 시초가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6억이 지나서 이제 바닷속에서 식물의 진화가 태동을 하고 삼엽충, 필석, 갑조, 푸듈리나 이런 것들이 번성한 시기에 고생대의 시기는 어땠느냐? 가장 중요한 거. 자, 얘는 초기에는 온난했어요. 그런데 말기에 빙하기가 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기에 빙하기가 오는데 이 빙하기가 뭐 때문에 그러냐?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요. 여러분,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말을 잘 알아두세요. 지각 변동이 어땠을까요? 심했겠죠. 그요. 둘이 합쳐질 때는 충돌도 살벌하게 일어나는 거야. 바로 이 페름기 때 여러분, 지구가 한번 요 페름기 지구 멸망식이에요. 페름기가. 알겠어요? 이때 판게아가 형성되거든요. 알겠어요? 페름기 때 한번 지구가 멸망하고 여러분 대봉기 때도 한번 멸망해요. 알았어요? 이때 2, 3만 년 동안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은 거지 거의. 근데 최고로 많이 죽었을 때는 이때야. 페름기 때. 얘는 70% 이상의 생명력이 사라졌어. 대단한 거거든. 나머지 20, 30% 막 사라지고 이러는 거 맞는데 50% 넘게 사라진 시기가 이때야. 이거 구체적으로 증거가 뭐라고? 초대류. 알았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판게아 형성이라는 거 있지? 이게
바로 빙하의 주범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뭉쳤다가 이제 중생대로 들어가면서 애들이 다시 또 분리돼. 대륙이. 알았어? 그러니까 저때 한번 딱 뭉치고 나중에 분리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어떤 말들이 많느냐? 바닷속의 생물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종이 급증을 합니다. 진화의 극을 달한 거죠. 그리고 멸종도 두 번이나 있어요. 대분기 때, 폐렴기 때. 물론 대분기의 멸종은 뭘로 보냐면 뭐 지각 변동도 있었겠지만 운석 충돌도 무시 못해요. 운석이 충돌한 거. 알겠어요? 저렇게 해서 대분기 때 한 번 멸망하고 폐렴기 때 멸망하고 트라이 아이스기 때도 중간에 한 번씩 멸망해요. 여기도 멸망하고 이런 식이죠. 알겠습니까? 트라이 아이스기 때도 한 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빙하가 끝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표준화석들이 막 번창한 건 일단 봐봐요. 대륙들이 위도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좌우 상하로 나뉘면서 뭐가 다양해지냐면 생태계가 다양해져요. 해안선이 넓어지고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종의 발견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종이 급증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닷속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번성하는 파충류들, 그리고 일단 이때의 날씨 중생대가 굉장히 고온이에요. 고온.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중생대 보시면 빙하기가 없다. 전반적으로 온난하다. 따뜻했다는 겁니다. 파충류가 살기 딱 좋은 시기죠.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나요. 이것은 대륙이 이동해서 그래요. 갈라져서. 알겠습니까? 대륙이 갈라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다음에 대멸종이 한 번 있었네요. 말기에. 요거 뭘로 얘기를 하느냐? 요 말기에 무너진 건 운석 충돌설이 유력합니다. 그 육한반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멕시코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뭐 쿠바가 있거든요. 쿠바 알아요? 쿠바 위치? 쿠바가 있는데 그 쿠바를 포함해서 거기가 커다란 운석 구덩이가 있어요. 인공위성 찾아보면 거기가 바로 한 대 눈탱이 맞은 곳이다. 지구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유력한 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신생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생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온난이 있었으나 초기에 온난해요. 얘들도 그래요. 그런데 빙하기와 간빙기가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빙하기가 일어나면서 해수면이 낮아지죠. 왜? 얼음이 많이 얼면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한데 얼음이 얼어버리면 바다의 세수면이 낮아지겠죠. 또 어디는 얼음으로 이어져요. 대륙이. 그래서 막 종들이 왔다 갔다 해요. 생물들이 거기를. 그러다 이제 간빙기가 되면 또 거기에 딱 묶여갖고 몇 천만 년 못 가는 거야. 천만 년 정도를. 그러다 또 얼면 또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막 섞이는 시기야. 그때가.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도 이때 가장 넓은 초원, 현재와 유사한 생물, 이런 것들이 출현한 거. 그러니까 가장 특별적인 건 이런 거야. 동물군으로 우리가 쭉 봤었잖아. 그지?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아니겠냐? 곤충류, 여기가 뭐 파충류, 여기는 포유류 이런 거잖아. 식물로 따지면, 식물로는 여기는 양치식물.
이 양치가 고사리류잖아. 그지? 키가 막 3m, 4m, 5m까지 컸대. 고사리가. 그 다음 여기는 뭐? 쏘리.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양치는 여기다 써야죠. 고생대 양치식물. 육지에서 번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속시식물. 식물들이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차근차근. 알겠어요? 은행나무가 여기에 해당돼요. 은행나무. 알겠죠? 소나무, 소철 이런 것들이 거시식물이고 잣나무 같은 것들 속시식물 포플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실수가 다 이거예요. 씨방으로 자라는 것들. 알았어요? 근데 양치도요. 요때 작살나요. 대봉기 때. 그러니까 그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석탄을 만든 데가 요때예요. 석탄기가. 그러니까 양치식물도 저기도 작살납니다. 끝나요. 사실 여기도 안 썼지만 여기도 한번 멸종이 와요. 오르도비스키 마지막에도. 그래서 총 멸종은 몇 번 있어요? 5번의 멸종이 있는데 대멸종이 어디다? 여기가 대멸종이에요. 뭘로 뭉치면서? 판기아에 형성되면서 저기서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았어? 근데 트라이아이스기나 백악기는 빙하기가 없는데도 멸종이 온 걸로 보면 뭐의 충돌소를 가장 크게 본다? 운석 충돌을 가장 크게 본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맨 밑에 탐구자료청이면 1, 2, 3, 4, 5가 써 있잖아. 그치? 1, 2, 3, 4, 5 중에 그 중에 빙하기가 형성이 되어서 가장 많은 멸종이 있어. 대멸종 몇 번이야? 3번이라고 볼 수 있어. 3번. 알았니? 그리고 1번이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2번이 대본기, 그 다음에 페름기, 트라이아이스기, 백악기로 이렇게 넘어가. 5번의 멸종을 겪었다. 자, 따라해봐. 따라해봐. 캄하고 해봐.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알겠어? 100개를. 알았어? 팔래, 살래. 이렇게, 그냥. 3기사기는. 팔아, 34개만. 뭐 이런 식으로 외워.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100개. 팔래? 34개만. 뭐 이런 거. 알겠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외우면 돼. 이거는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서 너희들이 2학년에 올라와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틀릴 일이 없다. 그리고 이 화석도 삼필가프 암공시 이렇게 외워. 삼필가프 암공시 이렇게. 알겠어요? 삼필가프 암공시. 그래서 특히 우리 아까 얘기했지. 이런 애를 무슨 류라고 했지 얘들아? 부종류라고 기억나지? 그지? 이 푸줄리나가 방추충이야.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지만 이 고생대는 완종류도 번성을 했어. 완종류가 번성했다. 알겠어요? 길게 삐쳐나온 그런 완종류도 번성했다. 합해서 우리가 무슨 충을 했어? 유공충이라고 했죠. 유공충.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까? 자, 요게 여러분들 페이지 14쪽까지 정리된 거야. 알았니? 요걸 시대별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치식물이 뭐가 있다 그랬지 아까 내가? 얘기해봐. 소철, 소나무, 잣나무, 고사리는 부끄럽게 은행나무, 그치. 속시식물은 뭐 있다? 포필러나무, 유실수들이 이게 다 속시식물이야. 요즘에 부르는 거 느티나무 이런 것들. 그런데 양치류들은 고사리류잖아. 언제쯤 다 째까닥해서? 대봉기 때 거의 째까닥했어 애들이 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선생님 고사리가 무슨 화석이야? 습하고 따뜻한 희상화석이지? 지금도 살아있잖아. 대부분이 죽었다는 얘기지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알았냐? 고사리면 훌륭한 무슨 화석이야? 희상화석. 그러면 실제로 이 거시식물 중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매번 발에 치는 은행나무 우리 걸어다니면서 전 세계적 보호종입니다. 저거. 우리나라만 많아요. 거치식물. 은행나무가. 특히 독일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번성하고 있는데 독일 은행나무보다 우리 은행나무가 훨씬 튼실해요.
그 뭐 은행나무 잎으로 추출액을 뭐 만들거든 약. 근데 우리나라가 성분이 독일보다 수십 배 높아요 성분이. 그래서 한때 독일이 우리나라 은행잎을 사갔어요. 근데 4개 헐값에 사갔어요. 막 푸대로 막 몇 돈이 담았는데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의심을 했겠지. 저것도 왜 사가지? 그 우리가 연구를 해본 거야. 근데 그 안에 추출액이 우리 사람이 인류의 그 약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안 팔아요. 우리나라가 만들지. 그리고 여러분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 알아요? 침이 없는데 유일하게 낙엽이 지죠. 쭉 뻗어가 올라가는 나무. 그 나무가요. 원래는 1990년, 80년 말에 80년대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첩보위성으로. 근데 어느 산에, 깊은 산에 좀 다른 쪽 나무들과 다른 모양을 갖는 나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위성을 찍었어. 그래서 그걸로 식물학자들한테 분석을 했어. 혹시 제가 무슨 기지냐, 뭐 이런 거 알려고. 근데 그 식물학자들 말이 충격적이었던 거지. 저거 보통 10만 년 전에 멸종이라고 생각했던 메타세콰이아다. 저기 5천 그루하고 살고 있는 군락을 이뤄서. 근데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유가 없잖아.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핑퐁 외교로 들어가, 걔들이. 알지? 그 탁구로 외교로 활동을 해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대만이랑 외교를 끊어라. 우리랑 외교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인 협력도 하고 그러겠다 해가지고 대만이 고립된 거야, 그때. 당시에. 걔들은 그래서 저기 올림픽에 나와도 자기 국기를 못 쓰잖아. 중국에 막아가지고. 하나의 중국이다 이래갖고. 했던 걔들이 핑퐁 외교 뭐 이런 외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일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가. 그 확인을 해. 그리고 아니 중국이 이런 나무가 뭐 이렇게 처음 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게 지금이야.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살았던 나무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수많은 자료들은 사실 인간들이 추론한 겁니다. 화석을 통해, 지질 연구를 통해.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 뭐 외워야 되겠냐? 요 멸종 시비 5개 외워라. 알았지? 언제 가장 멸종이 많았다? 고생대. 왜? 기간이 제일 길어, 얘들아. 이때가 제일 길다고, 고생대가. 알았어? 기도 다양하고, 뭐, 캄브리아계, 오르도비스, 실루기계, 카마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칠하. 100개를. 팔레? 34. 이런 거. 알았어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고, 그 다음, 이 표준화석 외워두시고요. 표준화석. 알겠죠? 표준화석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판계가 형성돼, 고생대 말에. 왜? 여러분들 그 지도 있을 거예요. 어디 지도냐면요. 페이지 13쪽 와봐요. 고생대 중기하고 말기 그림 보여요? 말기 때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졌죠? 판기야. 그리고 중생대로 가면서 얘들이 약간 벌어져요. 그 다음에 신생대로 오면 현재의 모습이에요. 비슷한 모습.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발이 항상 어디다? 고생대 말기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말기 때 뭉쳐있다가 점점 벌어진다. 그것이 고위도, 그러니까 북반구의 고위도, 남반구의 고위도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됐다고요. 생태계가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폭발적으로 다시 멸종을 해도 폭발적으로 또 종이 발현되고 막 진화되고 그랬던 거죠. 아셨습니까? 자, 이제 페이지 16쪽으로 와봐요. 자, 여러분 그 시대별로 그림이 잘 있습니다. 보여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단세포 생물 출현 보여요? 단세포 생물 출현. 그게 원핵세포예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원핵세포. 산소 없이는 진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러다 누가 출현합니까?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 출현하죠? 초창기의 남세균은 광합성을 했는데요. 물과 이산화황물을 했어요. 그 생성물로 산소가 안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걸로 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발생을 하고 그 산소가 원시 바다에 꽉 차 있던 처리온도를 가라앉혀요. 여러분들 원시 지구의 형성에서 배웠을 거야. 일본에서. 지구가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 때 무거운 철과 니켈은 핵의 중심으로 갔다고 했죠? 근데 왜
지각에는 철광석 이렇게 많아요? 이때 산화된 거야. 이때 가라앉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얘들이 대기 중으로 나온 건 22억이나 3억 정도 된다. 10억 년 동안 물속에 있는 철이온들을 철광석으로 다 산화철로 가라앉힌 거라니까. 이 원시 지구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녹색을 띠지 않았을까. 지금이야 무색이잖아. 어? 푸른색은 제가 햇빛, 하늘에 비친 거고, 알았냐? 햇빛 그 반사된 거. 그러니까 녹색을 띠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핵생물이 출현했다. 이건 대기 중에 산소가, 그리고 종속 영양생물이 산소를 이용하면서부터예요. 이렇게 진핵생물은 원핵보다는 좀 발달했어요. 핵산 같은 게 핵막으로 둘러싸여지면서 다세포, 여기 진핵에서 보면 여러분들 세포 구조 배웠지, 바로 직전에. 세포 구조에서 여러분들 이거 있지. 광합성하는 게 뭐예요? 세포 구조, 엽록체, 호흡하는 건. 마이토콘드리아.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거야. 또, 그 엽록체가 남세균일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지. 그것들이 거대 세포로 끌려 들어와서 지금의 세포 구조를 이뤘다. 그래서 끌려 들어왔기 때문에 막이 이중막 구조인 거야. 자기 막에 들어올 때 막이 또 만들어지잖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고, 그 다음 마지막,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형성됐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들 단세포가 뭉쳐있는 건 뭐라고 했어?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했지. 그거 같은 종 아니라고 했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류들이 뭉쳐있는 거야. 알겠죠? 표준화석 아닙니다, 애들. 알겠죠? 자, 이제 고생대로 들어봐요. 생물이 대폭발을 했다고 해서 삼엽충, 필석이 번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닷속에서 번성한 거야. 그러다 1차 대멸종이 일어나죠. 그게 오로도비스기라고. 알았냐? 그때 대멸종이 일어나고 이제 곤충이 출현합니다, 이제부터. 땅 위에서. 그게 누구야? 점짜귀. 이 점짜리가 얼마나 살벌한지 알아, 애들? 사방을 볼 수 있고요. 360도를 볼 수 있으면서 얘는 급 강하, 급 방향 변환이 자유로워요. 후진도 돼요, 걔들은. 잠자리가. 그래서 곤충계 최강입니다, 걔들. 헬리콥터는 후진을 하면 좀 붕붕 뜨요. 걔들은 그냥 바로 바꿔요. 팍팍팍.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어류나 완종류가 번성했다는데 어류는 대표적으로 누구였어, 아까? 갑주어. 그지? 완종류들은 조개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육상생물이 이제 파충류들이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러다가 2차 멸종. 무슨 기? 2차 멸종. 여기 대봉기 때 2차 멸종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서 싹 죽었어요. 그때 이제 모두 죽었어요. 식물도 다 죽어요. 누구? 양치식물들. 그래서 죽었으니까 쌓였겠죠. 걔들이 다 죽고 다 돼서 무슨 층을 만들어요? 석탄층을 만들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번성을 하다가 방추충 막 물속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응? 바다 육지에 있는 거 착살 났고 물속에서 대부분 번성하다가 거의 살벌하게 무너진 데가 언제야? 페른기 때야. 대멸종. 알겠어? 그래서 3차 대멸종. 그래서 삼엽충, 방추충, 바닷속까지 다 아주 그냥 작살나. 수온이 다 떨어지면서. 이때 무슨 식물이 번성했다 옆에? 양치식물이 번성했다고 써있고, 무척추 동물의 시대에서 어류의 시대, 양서류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 특히 얘들아, 실루리학이 넘어가면서부터 육상의 진화가 일어난 거야. 알겠냐? 육상에 식물도 태어나고 그랬던 거라고. 알았냐? 저희가 오존층이 형성이 된 곳이니까. 자, 중상제 들어봐라. 암모나이트, 그다가 4차 대멸종. 누구? 트라이아이스기 때. 여기 기야, 딱. 트라이아와 쥐라기 사이가 거기가 대멸종 시기거든. 지각변동에 의한. 알겠죠? 그다가 공룡이 번성하고, 포유류, 조류 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누구? 시조새. 알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 운석충들. 육한반도 그쪽에 운석충들로 인해서 지구가 대멸종을 마지막으로 겪습니다. 그러다가 신생대로 들어와서 그때 참 거치식물이 번성을 했고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리고 이제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팔레오기를 거쳐 3기, 4기. 알겠어요? 3번의 빙하기와 4번의 간빙기를 거쳐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도 간빙기라고 주장하는 기상학자들 되게 많아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는데 그게 400만 년 역사시대라고 불리는 거. 흐름 알겠냐?
뭐 나자나무, 피자나무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건 나중에 너네가 좀 찾아보고. 알겠어? 자, 페이지 21쪽까지 무조건 숙제이면서 잠시 이쪽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페이지 12쪽 와봐. 12쪽. 자, 화석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일단 우리는 뼈는 당연히 될 수 있고요. 디귿 배설물과 구멍은 뭐라고 볼 수 있지? 흔적 화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은 아니고요. 기억은 환경이고요. 퇴적은. 됐죠? 지워버리고. 2번. 화석은 주로 퇴적하면서 발견된다. 옳거니. 2번.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서 빠르게 매몰돼야 된다 그랬죠. 빠르게 교결되고 흡착되어야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2번은 X. 일부 화석을 통해 시기, 이걸 표준 화석이라고 했잖아. 고3은 담배값이 필수다. 삼필가프. 그 얘기입니다. 삼필가프 암공시. 알겠죠? 요렇게 표준 화석을 외워두세요.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생물의 유해나 누구? 흔적. 그것을 땅속에 묻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화석이 생성됩니다. 니은. 마지막.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올라와야지. 올라오는 거 뭐라고 그랬어? 윤기. 그렇죠. 깎이는 거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이거 무슨 압력? 그렇지. 잘했어. 네 번째. 시상화석으로 적절한 거,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 이거 시상화석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조개. C. 오케이. 바다. 그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C. 그죠? 그 다음에 전갈. 전갈 표준이. 샌드. 사막. 뭐 C는 계속 C요. 사막이죠. 사막. 고사리. 따뜻하며 습한 곳. 그지? 산호. 따뜻한 바다인데 깊어야 더. 요런 것들. 이해 갔어요? 다음 두 번째. 생존기간이 짧고 굵게 산 애들 무슨 화석이라 했어? 그래. 표준 화석. 표. 지진시대 구분하는 기준. 표. 산호, 고사리, 조개, 뭐? 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표준 화석을 옳게 연결합해서 고생대 누구랑 연결할래? 삼엽충. 그죠? 고3. 그 다음에 중생대 중공. 공룡. 신생대 메머드. 다음 여섯 번째. 육지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거. 공룡. 육지 환경 맞죠? 물론 어룡도 있습니다. 어룡. 알았어요?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애들. 그지만 우리는 공룡, 육상. 산호는 바다였죠? 삼엽충, 물속이죠. 해양생물이에요. 암모나이트 두 종류로서 그 역시 해양생물입니다. 고사리. 이거 육상이죠. 양치류니까. 그 다음 메모드. 코끼리 조상이죠. 그리고 이 메머드 그러다가 맘모스 쪽으로 오면서 사실 메머드를 잡아먹은 그 고양이과 식물 검치범이라고 알아요? 이빨 여기까지 나오는 애들. 걔들이 같이 살았던 포유류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아까 얘기했지. 화석의 급격한 변화와 뭐 있지? 지층의 단절, 부정합. 이 두 개. 자, 여덟 번째. A, 성캄브리아대. 맞지? B, 고생대. C, 중생대. D, 신생대. 이해가냐? 6억, 3억, 1억 해놓고 3천씩 돼.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자, 15쪽. 1번. 지진시대 중에 지구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거. 무조건 중생대. 그때가. 공룡들 활발하게 다니고 파충류에 딱 맞는 시대야. 두 번째, 빙하기 존재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성캄브리아 때도 지각 변동이, 여러분 봐봐요. 육지가 아니에요. 육지하고 바다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생명체가 물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가 성캄브리아 때가. 근데 워낙 지각들이,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뭉쳤다고 했죠. 이전에 한 번 더 뭉쳤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대륙이 한 번 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뭉친 거거든요.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각 변동이 심했겠어요. 다음 세 번째. 신생대 말기.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맞습니다. 판게가 형성된 시기 고생대 말기죠. 고생대 말기. X. 다음
최초의 생명체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여러분, 동물군은요, 다세포라니까? 이거 오히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정답이에요. 단세포들이 뭉친 거니까. 다음 두 번째. 고생대 육지에는 속시식물이, 야, 고생대 무슨, 고생이 양치. 속시 언제 나왔어? 신생대. 알았어요? 중생대는 거대한 파충류, 공룡. 맞죠? 신생대 초기, 화폐성. 맞죠? 자, 3번. 어느 지진시대의 수륙부분인데, 여러분 잘 봐봐요. 얘들이 위아래로 갈라졌죠? 이해가요? 여러분, 위아래로 먼저 갈라집니다. 초대륙이 위아래로 갈라진 다음에 신생대 쪽에 와서 좌우로 갈라져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층이 고위도의 저위도에서, 저위도가 적도입니다. 고위도, 북극 고위도, 남극 고위도로 올라갔다가 서경, 동경으로 착 갈라져요. 이해갔어요? 그런 식의 것들, 중생대 그림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A가 언제라고? 오르도비스기. B는 대봉기. 그 다음에 C가 페름기. 그치? 그 다음에 D가 트라이아이스기. E가 백악기예요. 자, 따라해봐요. 카마고, 카마고 오실 때, 오실 때 석탄과 석탄 페인트를, 쥐라, 100개를, 팔레? 몇 개? 34개만. 뭐 이런 식으로. 알겠냐? 마지막에 조금 서글프죠? 원래 8려우기가 아니고 여기 3기사기였어요. 그래서 134개를 끝났는데 갑자기 8려우기로 슬쩍 바뀌었고. 그게 고충이다. 얘들아,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그렇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진단평가를 볼 거고요. 성적 체킹할 거고, 숙제했는지 확인할 거고, 노트 필기했는지 확인할 거고, 금전적 거래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